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또 아토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 만나 뵙는 주필의 소리 자유우파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아시아투데이 주요 뉴스와 사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야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 박지은 기자, 유재니 기자의 기사인데요. 야당이 또 입법 폭주를 했다. 하루도 못 갔다. 협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항의하고 그리고 즉각 대통령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동 후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우리 정치권도 협치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기대를 잠깐이나마 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폭주 통과시킨 직후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제2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어렵사리 만들어낸 협치의 문을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다시 대못을 박았다, 이런 취지의 비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막장 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의장이 되면서 당적을 이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어느 당 소속이든 국회의장이 되면 부의장까지는 당적을 계속 갖고 있지만 의장이 되면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입법부를 운영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 소속 출신이든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유도하게 돼 있어요. 김진표도 이제 임기가 불과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지만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정말 개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진표를 공격을 해댔는데 그 중에 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선됐다고 계속 마이크 잡고 있는 박지원이라는 이 자가 아주 그간의 쌍욕까지 해가면서 김진표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개 XX라고까지 했어요. 그것도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생방송 되는 중에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개 XX라고 하는 욕설을 하면서 비난했어요. 더구나 이 박지원이는 김진표만 개 XX라고 한 게 아니라
김진표 전에 국회의장 지낸 박병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개 XX라고 하는 욕설을 해댔어요. 이런 자가 며칠 있으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에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막장 정치가 된 겁니다. 이런 식의 막장 정치, 이거를 앞으로 4년 내내 보고 있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막장 정치 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줬다고 생각하는가? 며칠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뜻인가? 도대체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품격 있는 정치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앞으로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이 막장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는 사설에서 또 다른 문제, 선관위원회의 증거인멸 행위를 강력하게 성토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증거인멸과 파일 변조, 은폐까지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49명의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고발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선관위 계속 둬야 되나?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되겠다. 지금 선관위원장은 이른바 오부여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오부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삼부여인 그러잖아요. 삼부여인 할 때는 행정부의 국무총리, 입법부의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삼부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부여인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더 들어가는데 헌법재판소 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의전을 해주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 선관위의 이런 정말 복마전 같은 끝없는 부패 행태들을 들여다보면 저 선관위 오부요인으로 예우받을 자격 없다. 아예 오부요인 의전에서 제외하자. 이런 주장까지 정치권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 연루된 전 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워서 제출했어요. 아니, 감사를 한다 그러는데 사람 이름을 지우면 그게 감사가 됩니까? 또 자료 요구를 하면 윗선에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핑계대면서 일주일 이상 미루기가 다반사예요.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했어요. 상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 관련, 복무 관련 자료 제출은 아예 거부해버렸습니다. 선관위 3급이 뭐 대단한 자리라고 감사원 감사를 이렇게 거부한단 말입니까? 뭐 더 심각한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장관급 자리가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이제 이 사무총장이 실제로 선관위에 상근하면서 선관위를 지휘하는데, 김세환이라는 자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했어요. 이때 이 자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쓰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지고 갔어요. 이것도 절도에 해당되죠. 선관위에서 업무용으로 쓰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선관위 재산 아니겠어요. 이걸 퇴직한다고 가져가면 이게 국가재산을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갔는데
이 집에 있는 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감사원이 감사한다면서 받아서 보니까 이게 깡통 휴대전화, 깡통 노트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삭제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증거인멸을 대놓고 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박찬진이라는 자도 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 자는 딸이 특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딸의 특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선관위 직원들이요. 이건 문서 파일을 또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서울 선관위에 신용우라는 자가 상임위원으로 있었는데 이 자는 감사를 앞두고 지가 잘못한 것, 저지른 범죄가 드러날까봐 관련 서류를 파쇄해버렸어요. 파쇄기에다가 서류 집어넣어서 찢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증거인멸 행위들을 이 선관위 간부들이 한 겁니다. 조직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고 증거인멸과 자료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 불법과 부정과 비리가 만연됐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직자가 이런 공식 서류 등의 증거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인멸하는 것은 곧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행정은 잘했건 못했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섰으니 사실상 국가를 부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때 있었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문제가 되자 자료를 없애려고 몰래 사무실에 침투해서 없애버리다가 들켰잖아요. 그때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료 없애려고 왔냐 그랬더니 신이 내려서 갔다고 답변한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그자 별명이 그래서 그 후로 신내림 사무관이 됐죠. 지금 이자들 재판받고 있어요. 불법, 부정, 부패, 범죄도 문제지만 이것을 감사를 앞두거나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야말로 공무원들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국기문란 행위다. 이에 대한 가중처벌, 확실한 엄벌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 이 점을 저희 아시아투데이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 주요 내용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 하겠습니다. 총선 후에 변화된 정치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를 전면적으로 지금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대통령실 개편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실 신설 등의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뭔가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변화와 쇄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많은 비난이 쏟아 부어졌는데 그중에는 대다수가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할 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쓴다.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이번에 당장 대통령실에 두 사람을 바꿨는데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홍철호 전 의원, 재선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홍철호 전 의원,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철호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홍철호 의원을 정무와 소통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해서 그냥 그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그동안 이런저런 공격을 통해서 형성된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대화와 소통을 안 한다, 불통이다라고 하는 비난도, 공격도 사실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직후부터 무려 60회 정도에 걸쳐서 도스태핑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방식의 언론과의 소통을 해왔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출근길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라도 답하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범여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혹시나 말실수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했을 정도로 이게 파격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통이다라고 딱지 갖다 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 60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도스태핑이 결국 어떻게 중단됐습니까?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모욕하기를 목적으로 나왔던 그 MBC 기자 때문에 이게 중단된 것 아닙니까? 사고는 누가 쳐놓고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를 만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의 수석비서나 정무수석이 주로 그 일을 하는데 이재명을 찾아가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뭐 날짜와 시간을 잡고 의제를 조율하고 그러는데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이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만납시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뭐 의제 조율 필요 없이 제한 없이 만나자고 한 거예요. 보통은 대통령은 공격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야당은 뭐 제한 없이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대통령이 의제 제한 없이 무슨 얘기든지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성사된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에 A4 10장 15분 동안 연설하는 이재명이를 앉혀놓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꾹꾹 참으면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를 조곤조곤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그 행동 이후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그 독소조항이 삭제되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들인 노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상병 특검 강행으로 갚아요? 그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하여튼 상황 자체가 매우 좀 복합적이고 답답하기도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격변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한 주를 우리 자유파 대표 패널 두 분과 함께 문답으로 풀어보는 시간 어벤져스 토크 배틀 진행하겠습니다. 지석규 센슈 TV의 지석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 법승 TV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물도 마셔가며 좀 편안하게 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선관위가 완전 복마전인데 더 심한 것은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60년 만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면서 조직적인 감사 거부, 증거인멸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선관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뭐 숫자 제한 없이 한번 써주십시오. 이 선관위를 두 분은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선관위한테 우리가 선거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될 선관위가 저렇게 썩어 문드러졌고 그걸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조직적인 감사 방해까지 있었다. 들어주세요. 다 받고 해체가 답이다. 바꾸는 것하고 해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먼저 해체. 저거를 바꾼다는 거는요. 그러면 저 안에 지금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두고서 나머지 다른 것만
뭐 법을 바꾼다든지 운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예.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예. 아예 선관위 관리 업무를요. 네. 행정안전부, 행안부로 도로 갖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은 행안부 각 부처로 다 나눠버리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채용 비리를 정말 증거 인멸하고 뭐 채용을 그렇게 하고 수준을 넘어서서요. 감사원에 그 감사했던 사람이 네. 자기가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감사원이니까 평생 모든 부처를 다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네. 감사 역사상 뭐 10몇 년 만인지 자기 한 19년 정도 감사를 했는데 네, 네. 이런 일은 보다 이게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가지고 써먹겠습니까? 네. 해체가 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다 받고. 예, 안 됩니다. 그거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 그 개헌해야죠. 개헌해야 되는데 개헌돼. 아직 숫자가 좀 모자라서. 그렇구나. 예, 다음번 총선 때 바꾸시죠. 그렇게 싹 다 바꾸는 거는. 개헌해야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쇄할 수는 없고요. 네. 안타깝지만 다 바꾸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민주당이 또 그거를 명분을 삼아갖고 엄청 공격하겠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트집 잡고 있는 판인데요. 그냥 그런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틀은 놔두고 아니라 다 바꿔야 된다.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개편해야 된다. 네. 리모델링 단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승호 변호사는 법승 TV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법으로 이긴다예요. 네. 법으로 이긴다. 법을 통해서 이긴다. 네. 법을 이용해서 이긴다 이건데 우리 지석규 대표는 뭐 법은 무슨 해체해버리면 되지. 법 뽀개기. 법을 왜 지켜? 법을 뽀개야 된다. 이제 악법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제 개정 헌법이 아니라 재정 헌법으로 공화국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근데 사실 의미가 있죠. 예.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현재 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예. 저 정도가 되면 사실 공정선거 관리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저런 사람들한테 맡겨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예. 깜짝 놀랐어요. 세자? 선관위 아들을 세자라고 불렀다는 건데. 민주공화국에서 세자가 몇 판입니까? 그러니까 사극보다 볼 때 들었던 단어가 갑자기 이 언론에 나오니까 네. 이게 나는 사극을 새로 무슨 방영하려고 그러나? 자, 그런데 마케팅하는 줄 알았어요. 예, 질문 들어가 있어요. 네. 저자들 사법 처리는 안 되나요? 다 돼야죠. 다 처벌해야죠. 해당되는 사안으로 다 조사해갔고요. 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문제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된 전형적인 비리 아닙니까? 채용 비리 관련돼 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았고 문제가 돼 갖고 됐던 분들 그 대표적인 분들 중에서 김성태 의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 문제가 뭐 비위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단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사한 것도 사실은 다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10년 정도 예. 주요 인사들에 대한 10년 정도의 딱 10년치를 전국에 있는 모든 데를 다 조사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전수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해야 되고 예. 거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밑에까지. 네. 제가 볼 때는 해임과 파면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 다 잘라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거기서 속가는 낼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어요. 네. 여기 선관위원장, 새 선관위원장으로 황교안 추천 들어왔고요. 네. 사무총장으로 민경욱 좋습니다. 예. 상임위원으로 박주연 변호사 추천 들어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임명할 수 있으면. 네,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지금 선임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는데 예, 예. 법적인 규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법적인 규정 상태에서 그렇게 돼 있죠. 헌법상으로는 진짜 헌법 이걸 갖고 예. 잠깐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네.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래, 그렇게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꼭 대법관 출신이어야 되는 거는 법적 관행이죠. 근거가 없어요. 관행, 그냥 그렇게 관행이죠. 해왔던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지명제로 해갖고선 대법관이면 대법관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여태까지 했었던 것은 선거관리와 관련돼서 상징적인 인물을 배치했던 것으로 위원장을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원칙대로 호선을 통해 갖고 제대로 위원장 선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절차로
네. 선관위 최고 책임자는 선관위원장인데 네. 이자는 상근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사무총장이 장관급으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맞습니다. 이런 아주 이상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참 황당하게 생각하는 대목인데 문재인이가 돈만 퍼준 게 아니라 자리도 일자리도 퍼줬어요.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만든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15만 명을 늘려놨어요. 근데 사실 이 공무원을 한 번 늘리면 퇴직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공무원으로 문재인이가 일자리 만들어줘서 공무원이 되면 최소 30년 가까이는 그냥 직장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월급이나 수당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예. 이거 30년 동안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문재인이가 예. 한 번 늘려놓으면 더 줄이기 진짜 힘든 게 공무원 숫자인데.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늘어난 15만 명의 주로 MZ 세대 공무원이죠. 네. 네. 만족도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네. 만족도는. 예.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MZ세대 공무원 네. 불행하게 봐야죠. 여러분 잘못 들어온 거예요. 도로 사표 내고 나가셔서. 아, 그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아니, 네. 공무원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그 함부로 하실 말씀은 아닌데. 왜냐면은 요즘 MZ세대는요. 예. 지금 요것도 MZ세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까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론조사의 만족도 최하로 조사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럴 때 요즘 MZ세대는 우리 때의 나이 든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사기업하고도 비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다음에 MZ세대한테도 뭔가 만족할 것 같아 이렇게 그다음에 MZ세대한테도 뭔가 만족할 것 같아 이렇게 사기치고 들어와 봤더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딴 길 찾아라. 그렇죠. 예. 실력 예. 있는 사람들은 가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해놓으신 걸 볼 때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이 들어요. 15만 명 되는 MZ 공무원들 사실 몇 년 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뭐 코로나가 막 있고 이럴 때도 있었겠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공무원을 뽑으면 그것도 다 걱정을 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그렇죠. 공직을 유지하면서 국가 재정도 문제지만 네. 공무원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냐. 또 더더군다나 그 젊은 인력을 그렇게 대규모로 공직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그게 결국 사기업들의 보면 채용 시장 같은 걸 다 경직시킬 텐데 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뭐 강행했습니다. 뭐 이 문제와 관련된 거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죠. 법적 근거도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고 생각 없이 막 저질러 놓은 거를 지금 와서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인생 꼬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네. 예, 예. 15만 명 인생 꼬인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상태에서 한 뭐 1, 2년 정도 더 고생을 해서 그렇죠. 그 15만 명이 지금도 예, 그래도 일자리 만들어줬다 그러고 문재인이를 좋아할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할 겁니다. 예, 예. 그 중에 10명 중에 10명 중에 2명, 2.5명은 좋아할 겁니다. 예, 나머지 왜 2.5명인가요? 여론조사에서 네네. 보면 만족도가 그래도 난 괜찮아 하는 게 그한 2.5% 나왔어요. 25% 나오니까 예, 10명 중에 2명 반은 난 만족한다고요. 나머지 7명, 7.5명은 나는 싫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왜냐면 인간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만족도가 있으니까. 그러네. 예, 그렇게 알겠어요. 예, 저희 아토TV 지금 생방송 중인데 버퍼가 좀 있고 소리도 끊긴다 그래서 네. 예, 나갔다 들어오셔야 될 불편함이 좀 있으신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생방송은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유튜브 쪽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일 간단한 거는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예, 뭐 그렇게 좀 해주시죠.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니 뭐 잘못이라고 굳이 따지면 지석규가 출연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뭘 걸러내고 있나 나. 뭐 있을 수도 있어. 해킹 당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요. 자,
김진표 국회의장인데요. 예. 김진표를 향해서 개 XX라고 생방송에서 떠든 자가 있어요. 멍멍이라고 한 거죠? 예. 멍멍멍 이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게 박지원이라고 80이 넘은 자인데 네. 이번에 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제 6월부터 국회의원이라고 나이가 끄떡거리고 다닐 당선자 중에 1등 아닌가? 제일 많이 네, 그래 쳤나요? 최연장자일 거예요. 최연장자. 예, 나이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좀 써주세요. 이 박지원이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어떤 자인지 한마디로 좀 써주세요. 네. 예. 일단 욕을 한 이유부터. 예. 박지원이는 개 XX라고 했지만 두 분은 그 예. 욕설 비속어는 쓰지 마시고요. 예. 표준말을 써주세요. 예. 자, 노망. 이게 저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노망. 네. 그 다음에요. 예. 이 뭐야? 왜 나를 안 시켜줘. 그것도 안 시켜줘?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나를 안 그러니까. 시켜줘? 무슨 소리야? 말이더라고요. 그 나이에 뭘 더 하고 싶어 하나? 아니 국회의장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시켜주고 있느냐. 그리고 예.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회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추미애라든지요. 예. 지금 여러 사람 지금 정성호라든지 거론되고 있잖아요. 아하, 예.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네. 예. 김진표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김진표 들어라고 얘기하면서 어. 추미애부터 정성호부터 왜 니들이 나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게. 그렇구나.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뭐 추미애 정성호가 다 개 XX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어. 니들 왜 그런데 지금 당대표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이번 당선자. 그러니까 김진표를 빌어서 이재명한테 그다음에 야 전부 다 그만둬. 내가 나갈 테니까. 정성원이 추미애니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노망이라고 쓰셨네. 네, 이분이 사실은 말로 먹고 사셨던 분이잖아요. 평생을 사실은 말로 장난치면서 먹고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노욕, 노망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쓸 때는 의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절대 의도 아니, 없이 마치 말하는- 생방송을 몰랐다는 듯이 또 주워 담더라고. 그 방송 전문가거든요. 온갖 방송입니다, 곳에 사실은. 제일 많이 나가는 네, 사람인데. 네. 방송인이신데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죠. 김어준 그 관련된 내용을 가서 말을 할 때 이 네. 내용을 모르고 이게 방송이나 생방이야?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노욕과 노망이 지금 결합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시켜줘. 내가 잘할 수 있어. 이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참. 야, 어떻게 이런 자가 국회의원 폐쇄를 다시 다냐. 뭐, 하긴 뭐, 양문석이도 달고, 뭐, 저 김준혁이도 달고, 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다 답니다, 지금. 이 개딸들이 득세하는 판을 무슨 판이라고 그럽니까? 개판이요? 예, 개판. 세상에. 예. 아이고, 참. 자, 협치하자 그래서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독소조항을 빼고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이제 국회가 이제 산회할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사 일정에 그것까지니까. 갑자기 김진표가 원내대표 두 사람을 부르더니 야 이거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 내가 상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의석에 앉아있던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은 박수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배신당했다고 항의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예상하셨습니까? 지석교 대표님? 제가 지금 여기다 뭐 쓰라고 하시면은요. 예. 우리가 협치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순진무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쓰려고 준비했어요? 예. 알겠어요. 그럼 예. 쓰세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7자 토크 가겠습니다. 어머니, 쓰려고 준비했다니까 그것도 기회를 드려야죠. 네.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협치하자고 해놓고 바로 그냥 뒤통수를 때려버린 이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입니다. 이 사태를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7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아까 뭐 협치한다더니 진짜 하는 줄 알았으면 7자가 넘어서 그러니까 작게 제가 한번 7자를 잘 맞춰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7자. 지금부터 여러분 7자 토크 가는데요. 여러분들 올리신 7자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자, 7자에 도전해 보십시오. 예, 국민의힘 뭐 하냐? 믿을 자를 믿어라. 다 7자로 지금 맞춰서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지옥행. 꼼수당이 그렇지. 예. 혹시 물음표, 역시나 느낌표. 이거 7자 맞아요? 아, 예, 예, 예. 나라를 흔들어대. 역시 이재명답다. 우리 시청자들의 이 7자 토크, 5자 토크 문자를 보면, 네. 예, 이제 용기가 잘 안 나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빠지고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못 따라갑니다, 저희가. 내 마음대로잖아. 도둑들아 물러가. 맨날 당해, 또 당해. 예, 예. 자, 들어주세요. 예. 네. 과연 전문 패널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네. 이게 바로 협치야. 협치, 소같이, 롱. 롱. 예, 아까 조금 전에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닌데요. 아, 전혀 아니에요? 예, 예, 알았어요. 전혀, 예. 전혀 아닙니다. 예. 협치, 소같지롱? 아까 제가 설명 안 해도 네,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를 줄여서 이렇게 이제 참 이거 이게 바로 협치야. 네, 그러니까 하나 주고 뒤통수 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협치야. 예. 예, 민주당이 생각했던 협치의 모양이다. 자, 우리 전문 패널들의 재미없는 이 7자는 얼른 내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의 재미있는 예, 예. 7자 토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말로. 제가 여기서 국민의힘한테 꼭 한마디 좀 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세요.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실제 김진표가 예. 상정을 안 할 줄 이제 믿었더라고요. 어허. 왜냐하면은 일단 이태원법을 함께 하자고 이제 예, 예. 협치로 예. 통과시키자고 네, 약속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논의하지 않은 최상병 또 이제 뭐 이런 걸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벌써 문제가 이 순진무구한 우파는요, 이런 걸 판단할 때, 정세를 판단할 때, 개인의 감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좌파는 진영 대 진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김진표가 할까 말까는 김진표 개인의 성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진영에서 압박하고 진영 대 세력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세력으로 안 보는 우파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정확합니다. 예. 왠지 국민의힘을 보면 백치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예, 예. 근데 또 그 백치미가 또 올 때는 멋있긴 하잖아요. 네. 백치미가, 그러니까 백치니까 미죠, 그러니까. 자, 가요. 네. 국민의힘 뭐하냐? 믿을 자를 믿어라. 민주당은 지옥행. 꼼수당이 그렇지. 혹시 역시나. 나라를 흔들어대. 역시 이재명답다. 믿을 놈 하나 없다. 그걸 진짜 믿었어? 하고 느낌표를 붙이시는 바람에 8자가 돼버리셨네. 안깝습니다. 코스모스님. 화장지 주지 말자. 믿었다면 바보지. 내 마음대로잖아. 도둑들아 물러가. 맨날 당해 또 당해. 민주당 구제불능. 그렇게 아이고 이건 8자네요. 한심한 국민의힘. 해외여행이 우선. 김진표가 해외여행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건 못 가게 하겠다고 겁박하니까 쫄았다. 예, 예. 이런 뜻 같습니다. 해외여행이 먼저야. 네. GS 지지를 믿나? 근데 GS 지지를 믿나? 이거 7자 맞네. 잠깐만요. GS 지지 하나, 4자를 둘, 5. 셋, 넷, 다, 7.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야, 예, 예. 대단하시네. 범죄당을 믿었나? 주는 떡도 못 먹냐?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우선 맨날 당해 또 당해. 맨날 당해 또 당해. 맨날 당해 또 당해. 자, 박성경님 당첨되셨습니다. 박성경님, 저희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메일로 여러분 주소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해외여행이 먼저. 해외여행이 먼저. 해외여행이 우선. 네. 남기철님 당첨되셨습니다. 남기철님 당첨되셨습니다. 그거 부부 동반인가요? 거기까지는 기사가 안 나와서. 그건 모르겠네요. 국회의장이 무슨 그 의전을 받는 자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공식 초청을 했을 거고. 네. 예, 그러면은 부부 동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해외여행이 먼저 그게 맞네. 예. 국힘은 바보잖니. 아이고, 김진표를 믿나요? 이재명 구제불능.
김장은 믿는 게 낫다까지 나왔습니다. 아이 참.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저것들이 강행해 놨어요. 네.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OX로 가겠습니다. 예. 행사해야 한다. O. 네. 하면 안 된다. X.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네. 설명해 주세요. 이승훈 변호사. 네. 일단 이 사건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고요. 또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사실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고 여론만 호도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 절차상으로 봤을 때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을 때 가야 되는 것인데 공직수사처를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공직수사처 없애는 게 맞죠. 이제 그런 상태라면 사실 명분이 모순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정치적인 걸 다 파악할 수는 없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김웅 의원이 지금 반대 표결을 했죠, 사실상. 찬성. 예, 찬성하면서 그 당론을 서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움직였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표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 가동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결속력이 얼마큼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이런 전초전으로 지금 전 분명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전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나 보고 이 문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후속으로 나올 거는 지금 딱 하는 걸 보면 1, 2, 3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모양으로 보여서 특검을 쌍특검 걸고 뭐 여러 가지를 걸어서 약속 아직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삼겠다. 이런 취지로 걸고 알겠습니다. 넘어갈 거라서 저는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지석유 대표님은 입장이 없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럼 동그라미 드시든지. 들고 나는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아니 이게 지금요 저는 이자들이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을 포함해서 이걸 포함해서 지금 4특검법을 또 새로 한다고 하거든요. 4특검법? 네. 그게 뭐예요? 22대 때 그러니까 21대 때 분명히 거부권 할 거니까 그걸 이어서 22대까지 4특검법 하겠다. 누구냐? 최상병 다시 올린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이화영이 먹었던 연어 술판 그것도 또 특검을 하겠다고 좀 하고요. 마지막 한동훈 특검. 아니 근데 먹었던 그러면 안 되죠. 먹었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술도 지금 자기가 안 먹었다고 하다 먹었다고 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부권을 대통령께서 당연히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방금 우리 이 변호사께서 얘기하셨지만은 국민의힘 내부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흔들렸는데 김웅이 나왔잖아요. 김웅이 그냥 나 하나 나가서 한번 해줄게가 아니라요. 민주당이 얘기했던 지금 이 최상병관이라는 대중 선동의 핵심이 있거든요. 선동. 국민들에게 뭐냐. 젊은 꽃다운 나이의 군인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더 철저하게 지금 수사하자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입장은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이태원 참사처럼 똑같이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젊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민주당의 얘기를 김웅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 들어가서 찬성표 던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를 그야말로 민주당의 대중 선동으로 흔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탈자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확실하게 5월 28일 재표결 날짜도 잡혔습니다. 지금 거의. 알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 지금 우리 지석유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제 5월 28일 날 이제 재표결이 지금 이제 거의 확정적이에요.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고 저는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잘 볼 게 지금 우리 인천 미추홀에서 당선된 우리 윤 의원 있잖아요. 윤상현.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이 다른 것들에서는 특검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서 요거 관련해서는 실제 경북경찰청하고 또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특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특검에 대해서 최상병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앞으로 원내대표 그 9일날 투표. 국민의힘은 뭐 무슨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저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미치겠어. 내가 지금 국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4차 산업 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나보다 몰라. 그러니까 이 최상병 사건이 나오면 좌파들이 어떤 논리로 기사를 쓰는지 또 나름대로 조중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쫙 다 수집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나오면 신문 하나 보고 그냥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주필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은 제가 하는 건데요. 아, 그런가? 아니, 진행하려고 생각하지. 아, 그런가? 센스집에 사실. 아,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는 진짜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을 잘 몰라서요. 예,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오자 토크 가겠습니다. 아, 예. 오자 토크.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이거다. 5자로 써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오자 토크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5자, 이거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 여러분들, 오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예, 한 분, 네, 두 분 선정해서 이거 우리 어렵다. 아시아 네. 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들어주세요.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모르면 죽고. 모르면 저거 정말. 뭐야? 아니 우리 저 전문 패널들이 좀 너무하셔. 좋은 말이야. 야, 생각이 안 나. 모르면 뭉치면 살고 모르면 야, 모르면 집에 가라 이러고 싶은데. 같이 해설하세요. 자, 뭉치면 살고부터. 네, 이거는 이제 이미 대한민국 건국될 때부터 예.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선언을 해놓고 가셨습니다. 어. 뭉치면 살고 네. 터지면 죽는다. 네. 모르면 죽고 알면 산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 뒷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모르면 죽어라 보수가 흩어져도 항상 죽습니다. 뭉치면 살아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뭉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원내대표를 잘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원내대표를 잘 뽑아라. 네, 예.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뭉치면 모르면 죽는다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문 더 봐야 돼요? 아닙니다. 알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 주필님이 가서 그러니까 뭐냐 좌파를 잘 아는 사람들, 좌파 출신의 좌파 전문가들이 제대로 국민의힘이 그럼 지석규지. 아니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저기가 돼야죠. 더 광범하게 좌파를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22대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22대 국회에 들어갈 저 192명의 좌파들이 있죠. 그 좌파들의 성향과 이들이 뭘 했는지를 우리 지금 이번에 당선자들한테 소상히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한 서너 시간 식으로 교육을 딱 받으면 마음 가지면 바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참, 그런 허접한 것들까지 다 해설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허접하니까. 누가 우리도 된 사람들이 허접해. 당이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나올 전술까지. 우리 시청자 오자 토크 보겠습니다. 두 분 선정해 주세요. 네. 뭉치면 산다. 뭉쳐야 산다. 야, 이게 뭉치면과 뭉쳐야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네. 똘똘 뭉쳐라. 예. 공부 좀 해라. 정신 똑바로. 얼큰한 짬뽕. 국민힘 해체. 정신 차려라. 단합입니다. 뭉치면 산다. 정신 일도다. 김정숙 특검. 뭉쳐 싸우라. 전투력 강화. 경제 활성화 따랐어요. 예. 자. 저는 골랐습니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나왔어. 할 말이 없다. 예. 제 말이 똑같네요, 지금. 할 말이 없다. 참, 네. 자, 나왔다고요? 어느 분? 예. 저는 똘똘 뭉쳐라. 똘똘 뭉쳐라. 똘똘 뭉쳐라. 뭐, 뭉쳐야 산다가 한참 있다가 똘똘 뭉쳐라. 정진범님. 예, 당첨되셨습니다. 똘똘 뭉쳐라. 예. 그리고요? 저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지금 그 할 말이 없다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거? 확 지나가가지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나와라. 오바, 할 말이 없다. 네, 맑은 순위. 할 말이 없다. 맑은 순이님. 예, 찾았습니다. 할 말이 없다.
제 마음이에요. 지금 할 말이 없다, 자꾸. 그러니까 모르면 죽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방송 여기서 끝낼까? 할 말이 없어서. 좀 더 하셔야죠. 원내대표 뽑으셔야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 예. 이제 이달,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전대 준비를 주로 하게 되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씩만 써주십시오. 여기다 네. 그냥, 네.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한테 주문하신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네, 요거 하나.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만 딱 쓰신다면. 네. 자, 들어주세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감이 없어갖고서 한참 고생하다가 네. 이제 추대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갔어도 좋았다 싶습니다. 자, 보수의 중심을 세워야 당원을 하나로. 자, 보수의 중심을 세워야. 예, 오늘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했던 황우여라고. 예, 황우여. 예, 우려가 아니라 우여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좋은 말을 했는데요. 네. 오늘 취임사를 예. 취임식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보수의 가치 얘기를 거의 7번인가 했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우리 당이 국민의 이제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 혁신 이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뭐냐면 혁신을 하든 예, 뭐 새로 말하면 전당대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해가지고 룰을 만들고 어쩌고 하든 뭐가 됐든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 이번에 너무 선거 과정에서 흔들렸다. 그래서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겠어요. 하겠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댓글에 당심 100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심 100. 저도 전문가입니다. 예. 예. 당신 100으로라는 건 예. 뭐지? 당의 마음이 100만 명의 당원을 뭐 100만 명 여보세요.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설명해 주세요. 잘 당심 100으로. 저는 지금 전당대회 룰 자체를 예. 얼마 전에 바꿔서 예. 원내대표 선출할 때 100% 당원 네. 투표로 책임 당원 투표로 하기로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인가? 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당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당원들의 결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룰을 지금 상태에서 2달 만에 뭔가 변경을 해갖고 새롭게 투표를 한다. 굉장한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룰을 바꾸지 않고 당원을 하나로 뭉쳐서 당원이 국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결사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해주시리라라고 저는 근데 믿습니다. 바꿀 것 같은데 나는. 저는 안 바꾸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꿀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바꾸냐 안 바꾸냐 좋고 싫고가 아니라 바꿀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하기 나름이죠. 네. 그런가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게 황당한 게 전당대회 할 때마다 룰부터 바꾼다니까. 그렇죠. 예. 매번 전당대회 때문에 더구나, 그렇죠. 예. 안철수가 누군가가 뭐 얘기를 했어요. 룰을 바꾸면은 당권 도전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매번 그게 규칙 바꿔서 경기가 맨날 바뀌는 그런 안철수였나 누구였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저도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예, 안철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지? 저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이 아니고 유승민이 유승민도 했습니다. 아니 글쎄. 예. 둘이 같이 했어요. 뭐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주면은 나가겠다 이 말 아니에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바꾸든 안 바꾸든 안 나오셔도 돼요. 자, 싫으면 그래요. 예, 보수의 중심을 세워라. 당원을 네. 하나로 만들어라. 네. 이런 주문들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 주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인지 써주세요. 원내대표요? 누가 될 건지 또는 누가 돼야 하는지 써주세요. 뭐 누가 출마할지는 뭐 지금 근데 아직은 확실치가 않아요. 예, 확실치 아직은 않아서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두 사람밖에 뭐 둘이건 셋이건 넷이건 좋은데 네. 누가 되는 게 제일 좋겠다. 써주십시오. 누가 되는 게 좋겠다. 좀 이름을 딱 쓰고요. 이름 쓰시고. 딱 쓰고. 이름만 쓰세요. 설명은 또 말씀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누가 좋겠습니까? 자, 들어주세요. 네. 송석준 나왔습니다. 송석준. 네. 네. 그리고 지석규 대표는 박대출. 네. 박대출. 예. 그래요.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모릅니다. 나 이 예. 사람이 원내대표 하면 제일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거니까. 네. 자, 송석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야말로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전투력 있는 의원이 나와서 원내의 플로어에서 그걸 이제 진두지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송석준 의원께서 경기도 이천. 경기도 이천입니다. 예, 이천 지역구 삼선 의원. 네, 삼선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아이디어 넘치는 형태의 대야 투쟁을 많이 하신 경력이 돋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매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형태, 그리고 오늘도 또 그 특검과 관련돼서 또 아주 네. 큰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지시면서 네네. 이거를 우리 당에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결집에 힘을 보여줘야 네. 될 때다. 네.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주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선출이 돼서 예. 국민의힘을 이끌어서 진두지휘하고 22대 알겠습니다.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대출. 예, 저는 선명합니다. 지금 그 원내대표를 두고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수도권이다, 영남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설랑설레하잖아요. 예, 네.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오늘 박찬대 됐잖아요. 네. 박찬대 첫 취임 일성이 뭔지 아세요? 일하며 싸우는 민주당. 그런데 지금 무슨 거기에 상생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거 안에 송석준 우리 의원이 그 특히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럴 때 한마디로 우리 쪽도 완전히 전투성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오로지 전투성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송석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뭐 추경호 등등등 많은 있지만 이 박대출처럼 알겠어요. 전투적성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우리 면에서. 댓글창에는 이철규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이철규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기에 저의 이름도 써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이름도 있고 박대출 이름도 있고 김태호 이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나도 있습니다. 네? 아무나. 아무나라.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나?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22대 지금 국회가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전에 네. 지금 그거 왜 5월 30일인지 아세요? 네 월급 받으려고요. 네. 돈 받으려고 제가 그러니까 원래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네. 5월 31일이 있잖아요. 예. 그 5월 31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돼요. 네. 하루 하면은 한 달치 월급. 한 달치 월급 나와요. 그런 게요. 제가 그걸 아는 게 공공기관도요. 그거 퇴직할 때도 그렇고 그런 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제가 좀 압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을 하루 근무하고 한 달치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부터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멍한 표정이네 이승우 변호사. 예,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국민의힘 책임당원인데 예. 대통령의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원내대표로서 이철규 의원이 지목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어떤 분신으로서 국회에서 집중 공격을 당하는 형태가 되는 건 저는 그렇게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서는 다 각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형태로 원내와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이 구성이 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분 중에 가장 전투력이 있고 가장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단순히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장비같이 칼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꼭 전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돼서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당 전체에 대한 이 적은 숫자지만 정예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야당과 투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매주 금요일 보내드리는 주필의 소리 자유파 어벤져스 토크 배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법승TV, 법으로 이긴다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센슈TV의 지석효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7자 토크, 5자 토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지석효 센터장 함께 인사드리면서 아토TV 금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